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별기획 착붙 후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권빈정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요즘 시민분들 만나면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십니다. 누가 됐든 내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요. 맞습니다. 유권자가 원하는 건 대단한 정치가 아니라 내 삶의 불편함을 착착 해결해주는 유능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후보가 출연하는 릴레이 대담. 우리는 이들을 착붙 후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착 귀를 기울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수건 사업을 착착 진행할 준비가 끝난 검증된 후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부터 제대로 세우겠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이자 전국 16개 거점을 잇는 승리의 지도입니다. 16인의 원팀이 만들어갈 새로운 지방시대 그 첫 번째 페이지를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착붙 후보, 오늘의 주인공을 모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민주당 후보 위성권 후보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권 후보님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 제주시을 김한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한규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주시갑 문대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네. 요즘에도 종종 제주도를 쉬러 가는데 아름다운 제주를 더 아름답게 읽어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위성권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솔직하게 네. 삼선 의원이면 편하게 일을 그렇죠. 할 수가 예, 예. 있을 텐데 굳이 예. 이렇게 험난한 가시밭길을 좀 도전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너무 제주를 사랑해서 네. 내지는 일을 너무 하고 싶으셔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일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하면서 조력자라든가 아니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를 바꾸는 데 있어서 좀 성에 차지 않았고 직접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과학 인재를 통해서 제주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은데 여러 경로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민들이 이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성과가 제대로 좀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네. 행정가가 네. 돼서 시민 여러분께 네, 바로 앞에 착 붙어가지고 예, 착 붙어가지고 예, 착착 해결하는 착착 해결하는 해결사가 해결사가 되시고 싶어서 되고 출마를.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제주의 미래 비전을 새로 만드는 계기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미래 비전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귀한 포부를 들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는 세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히셨는데 두 의원님께서는 위성권 후보님이 착붙에 마땅한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로비는 안 이게 하셨는지. 지금 협박입니다. 제가 모범 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유성권 의원님이 같이 의정 생활을 할 때 네. 옆에서 보면 정말 성실하세요. 예. 그리고 지역구를 정말 구석구석 잘 찾아다니시고 아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찾으면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많이 듣고 그거를 도지사로서 도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저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당에서 지금 착붙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당과 함께 착붙 공약을 착착착 실행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닐까라고 모범 답안을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줄 네, 알았어요. 방긋 웃고 계세요 지금. 네, 모범 답안이셨고요. 저도 모범 답안에 적극 동의하고요. 예. 또 이제 더 착착착 붙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제 우리 유성권 후보와 함께 더 도민 속으로 다가서는데 제가 이제 경쟁을 했었지만 네. 또는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회복과 성장을 위한 대안들을 우리 유성권 후보가 제시하고 도정을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제주도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 저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도민들께 다가설 계획입니다. 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또 그 김한규 위원님께서 착붙 추천서를 지금 써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국회의원으로서 같이 지켜본 네. 동료로서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네. 우리 위성권 의원님의 장점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도민들께 추천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한번 읽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김한규입니다. 오늘 저는 정치인 위성권이 아닌 제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위성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8살 소년 시절 서귀포로 건너와 제주의 바람을 맞고 흙을 밟으며 자란 그는 누구보다 제주도민의 고단함과 희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성권 후보에게 제주는 단순한 선거구가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는 한시도 제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민들이 겪는 택배비 부담, 일자리 고민 하나하나를 자기 일처럼 아파하며 해결책을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문대림 의원님과 함께 예산기를 닦으면 위성권 후보가 제주도지사가 되어 현장에서 정책을 하나씩 착착 가동할 것입니다. 원팀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착붙 파트너 위성권이라는 든든한 엔진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착 붙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팬레터 수준이 아닌가. 오증서입니다. 너무 네. 달달하셔서 보는 제가 흐뭇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답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정말 그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더 무거워지는 책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찡한 모양이죠. 네, 고맙습니다. 뭉클해지신 것 같아요. 눈시울이 붉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잘 써야 눈물을 흘리실 문대림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후보님께서도 네. 착붙 아까 뭐죠? 그거를 준비했었을 겁니다. 이제 준비 추천서를 갑자기 지금. 간단하게. 저는 여기서 처음 봤고요. 예. 제가 딱 이걸 보면서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부터 네.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유성권 후보가 총학생회장 출마할 때 네. 제가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이 인연이 그렇게 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주 대병 이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네. 딱 꽂아가지고 네. 총괄 선거대책본부장 해주라고 딱 해서 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유성권 의원 이제 뒷바라지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도 그때도 이제 압도적으로 당선됐었고요. 네. 그래서 또 총학생회장도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물론 뭐 이제 학생운동하다가 어디 특수대학원에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특수대학원이라고 불리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와 가장 이제 호흡이 잘 맞는 이 부분도 저는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의 미래를 잘 연계시켜서 내일의 제주를 열어갈 수 있는 후보가 위성권 후보다. 네. 적극 공감하고요. 그 길에 우리 김한규 의원 모시고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대림 의원님 장가 갈 때 네. 부름새라고 아세요?
모르죠. 네. 그 차판 나르는 거 있지 쟁반을 들고 오신 손님들 접대하는 일, 아, 예, 서빙? 서빙, 네. 그 일을 제가 하면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서로가 정말 키웠다고 해도 아 보낸 건 아니고요. 보낸 건 아니고. 예. 네. 아, 정말 이게 우애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동료애, 전우애가 느껴지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부 그래서 추천을- 제가 이제 그 경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위성군이니까 괜찮다. 오. 아, 이제 뭐 믿을만하다 이런 주변 분들에게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진심인 걸 알아달라는데요. 네, 진심이죠. 네. 전 늘 우리 제 문대림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네. 형님인데 형님의 네. 진심을 늘 느끼고 늘 받고 있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두 있습니다. 분이 예, 그 나이 차이가 2살, 3살, 3살 예, 차이인 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는 제가 계속 모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확실하게 한번 네. 도와주십시오. 네. 아이 그래야죠.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팀 이 지금 셋은 먼저 원팀의 힘이 느껴지는데 경선 과정이 좀 치열을 했어요. 네. 원팀 전략은 실제로 또 유효를 한 건가요? 네, 지금 뭐 말씀 나눴듯이 우리는 원팀이고 네. 원래 원팀이었고 앞으로도 원팀일 거고, 예, 또 제주 미래를 책임져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중에서 좀 유달리 좀 호기심이 많아서 관심사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기저기 정치인이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방안을 마련해내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관성적으로 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고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래야 착붙 공약을 만들어내는 착북 후보가 아닌가 싶고, 유성권 의원님은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도지사로서 그 역량이 더 발휘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특정 분야만 하면 되는데 유성권 의원님은 여기저기 정말 관심이 많으셔갖고 제주도민의 삶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로서 그 본인의 호기심을 잘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인 위성곤 후보님께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환경미화원 의원이셨던 아버지와 채소 자판을 했던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기억나는 어린 시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과수원 관리사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마칠 때쯤 아버님이 이제 그 서귀포시청 청소부죠. 그 당시에는 지금 미화원이라고 부르지만 청소부를 하시게 되면서 이제 그 서귀포 시내로 나오게 됩니다. 삼매봉이라는 동네에 살다가 남성마을이라는 마을에 살다가 네. 이제 그렇게 나와 살고, 그때 어머님은 이제 시장에 이제 좌판 장사를 이렇게 하시고, 그때 이제 어머님은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 전부터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부터 이제 좌판을 이제 옛날 그 당시에 다라장사라고 해요. 다라이. 예, 다라이. 네. 예, 다라이에 놓고 네. 장사하고 호각 불고 발로 차면 그 버려지고 막 이렇게 단속을 당하면서 하셨던데요. 그때 가서 이제 이제 용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엄마한테 가서 이제 뭐 5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하면서 돈을 가면 집에서는 안 주는데 거기 가면 줍니다. 왜요? 어머니도 분이라서? 창피하니까 아들이 왔는데 안 주면 이제 모진 것처럼 보여요. 집에서는 절대 안 줬는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용돈을 받으면서 지냈던 시장에 이제 그때 이모들이 지금도 장사하시는 이모들이 계세요. 연세 드셔서. 네. 그래서 가면 정말 자기 아들처럼 이게 맞아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아버님을 제가 서귀포 1호 광장이라는 곳에 있는데 친구들이랑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누가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뜻 보니까 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모른 척하며 지나갔거든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걸리고. 아버지는 보셨습니까? 아버님은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세상을 좀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학 시절 사회를 보고 또 시민 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늘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감동이 되는데 이후에 좀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어쨌든 제주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때의 청년 위성군은 어떤 청년인지 문대림 의원님께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이 훌륭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당선이 됐죠. 네. 당선이 됐는데 참 사회적 이슈가 많은 때였는데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때의 인기가 그때의 유성곤 의원의 이 사회에 대한 네. 외침 그리고 그때 이제 실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치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후보님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선거 6전 전승의 기록. 엄청난 거 아닙니까? 제 4회, 5회,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도의원 초선과 재선 3선을 역임하셨고 이어서 제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까지 하신 거잖아요. 쉴 새 없이 일을 하셨는데 그 비결. 제가 네. 그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예. 한 제주를 제가 10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한 120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 1200번이요. 비행기 탄 것이 보면 네. 1년에 한 100번 이상을 탔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지런하게 살고 또 그 지역 주민들과 밀착해서 일하고 이제 했고 또 뭐 제가 이제 제 나름의 진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진심을 우리 이제 서귀포 시민들께서 또 우리 동홍동 유권자들께서 잘 알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재주와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심을 봐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이제 호기심이 우리 네.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진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런 노력들이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의원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근데 6번 이기고 있는 건 좀 비인간적으로 좀 보이긴 그렇긴 해요. 해요. 예. 의원들이 되게 질투하고 있어요. 어. 유성권 의원님 이게 좀 게다가 또 럭키 세븐이라 7연승까지 하게 되면 그렇네, 부족한 럭키. 게 뭐냐. 뭐 이런 부러움이 있는데 그래도 네. 이번에는 꼭 당선돼서 이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면 또 성과로 도민들이 보답해 주는구나라는 상징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성권 의원께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이제 일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호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나 미소로 아니, 해결이 된다. 사람들이 외모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막 노력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 경우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모여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호감형. 네. 대표적인 호감형이시죠. 그 여기에다가 이제 성실하기까지 하죠. 네. 최근에 제가 느끼기에 3선이 되면서 예. 그 정치적 소신, 정책적 비전이 매우 강해지고 높아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 또 이제 겸손하기까지 해서 네. 겸손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온 대로 뚜벅뚜벅 도민들께 다가선다면 반드시 승리의 유성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얼른 공약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검증해야 할 공약이 참 많습니다. 착붙 공약 검증 시간인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성군이 만들 제주 대전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제주 대전환은 이제 제주 AX 대전환, AI 전환을 통해서 제주 대전환을 꾀하겠다. 거기서 민생 대전환,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이제 기본사회 대전환, 뭐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대전환을 전체적으로 제주가 그동안 정체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제주라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시도들을 그런 형태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이랑 그 국가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공약을 예. 내셨고 실제로 2월에 법안도 발의를 하셨어요. 예. 이게 단순 유치가 아니라 또 제주도 산업 구조 재편과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셨다고 밝히셨는데 제주의 인구 유출이 좀 심각한가요? 뭐 전국적으로 지방은 비슷한 문제긴 한데 네. 특히 제주는 이 대기업이 전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네. 청년들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죠. 우리 권 아나운서처럼 제주도에 뭐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절대적인 인구가 확 줄어들진 않는데 문제는 생산 인력들 그러니까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점은 지역의 공통적인 상황이고 제주도 다르지 않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의원님의 생각은 네, 뭐 어떠십니까?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최근 한 5년 사이에 한 2만 2천 명의 청년들이 이제 네.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그래서 이제 후보 위성군 또는 도지사 위성군에게 주어진 과제가 그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래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도지사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를 이제 움직이면서 제주의 대표 산업들을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키워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다. 그 과정에 도지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 유출은 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공약이 주된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인구 유출의 핵심적 사항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이제 순 유출이 2,400명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주를 이주 왔다가 떠난 친구들과 제주에서 나서 나간 친구들을 보면 제주로 일자리를 찾아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더 많이 나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친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제주로 왔는데 네. 그 기회를 제주에서 잡지 못하고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년들이 많이 오는 편이긴 합니다. 제주가. 네. 예. 젊은이들이 예. 많다는 예.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많이 오는데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못 만들어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창업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주를 이제 창의적인 공간, 그 정말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잘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앞서 말한 제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아니면 네. 국가데이터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에 필요한 인력들을 만드는 것. 제주과학기술원은 결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제주에 끌어들이고 그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기술 개발이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과학기술원 설립이 제주의 미래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 이제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오셨는데 네. 오셔서 4대 과기원 그러니까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제주 2030년까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고 가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과학 인재들이 제주에 오게 하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결국은 기술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이름이 참 예뻐요. 어떤 연금입니까? 이제 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주에 구현하는 건데요. 가장 큰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사업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이고 기본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주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 앞서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이제 햇빛도 좋고 바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공유지를 갖고 있고요. 많은 서울보다 제주가 큰 거 아시죠? 인구는 뭐 이제 70만밖에 안 되지만 서울이 한 그럼요. 2.5배 예. 정도 됩니다. 예. 많은 공간들이 있고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그 도민들의 소득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내면 지금 뭐 이제 제주는 그 바람과 그 물에 대해서는 공유화 개념으로 이제 공공자원으로 네. 인정을 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그 고도화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어 가면 햇빛으로 만들어진 돈이 연금도 되고 바람으로 만든 돈이 연금이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 생산되어진 전기를 네. 서울에 팔게 될 겁니다. 파는 역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막 햇빛 판매원이죠. 햇빛 판매원, 바람 판매원. 제가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예. 햇빛이랑 바람을 팔도록. 네, 인센티브만 좀 협상을 하고 나서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탄소 중립위원장 출신이셨어요. 제주의 에너지 정책 비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는 이제 좋은 그 풍력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제주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팔 수 있습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상 풍력 슈퍼그리드 사업이 있는데 네. 10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만들어서 네. HVDC 해저 HVDC를 통해서 용인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산업에 제주도 함께하겠다. 이게 제 공약인데요. 이제 지금 2030년까지 우리 정부가 100기가와트의 이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35기가와트밖에 없거든요. 남은 5년 기간 동안에 이제 남은 4년밖에 안 남았죠. 65기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긴 하는데 필요한 수도권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육상으로 이제 그 전력망을 통해서 올려가는 건 네.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제가 볼 때는 해상으로 가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 따르면 제주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주에서 용인까지. 예, 그죠. 예. 지금 해남에서 기흥까지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해서 예. 그 해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계획을 좀 변경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정원호 시장 후보도 제주에 재생에너지를 팔면 사겠냐 했더니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네. 사겠다고 해야지. 아니, 서울 수도권에 37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해요. 예, 예. 필요한데 이 필요한 걸 어디 가서 구해요? 서울에서 어떻게 할 거야? 제주도에서 팔면 사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추미애 이제 네. 후보께서도 공급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른 쪽에서 오는데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 민원들을 받아가면 훨씬 더 민원을 적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 재생에너지를 이제 공급하는 전력망을 이런 형태로 확대해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두 번째로는 26%에 달하는 재생에너지를 제주는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려면 제주에서 실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은 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실증하는 도시로 이제 제주를 만들어서 그 실증의 자원들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제주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제주에서 1등 먹은 기업이 대한민국에 1등 먹을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왜요? 그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실험해 봤으니까. 전력 거래를 뭐 직접 PPA로 거래하는 방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DR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전기 생산된 전기를 내 전기 자동차에 담았다가 전기당한테 담은 것을 비쌀 때 파는 뭐 이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해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런 실증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제주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기업들이 결국 대한민국 시장을 선도하게끔 해서 대한민국의 분산 에너지 네. 산업을 제주가 이끌도록 해야 되겠다. 육상보다 해상 배송, 전기 배송이 주민들의 불편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분산 에너지 산업 그리고 이 제주가 실험 모델이 됨으로써 또 인류로 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선점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도 잘 모르니까 호기심이 많은 분이라 예. 생각도 많으시고 아이디어도 많고 그런데요. 아니 저는 네. 뭐 위성군 도지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네. 라는 생각이고 뭐 저희는 국회에서 최대한 돕겠다 어. 입법으로 뭐 저희가 안 도와도 위성군 의원님이 그동안 쌓은 중앙 인맥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겠지만 예. 옆에서 아닙니다. 조력자로 오. 잘 돕겠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지금 우리 아까 유승근 의원께서 재생에너지 비율 6%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전력 소비형 산업들이 이제 아직 많은- 부족해서 네. 출력 제어를 막 시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사원의 미팅 오셔가지고 우리 김성환 장관께서 이 접속 제한을 풀어줬어요. 지금 한 재생에너지를 한 1기가와트 정도 이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1.3기가와트, 2.5기가와트까지 이제 접속 제한을 풀어줬으니까 네. 유성곤 의원 후보께서 도지사가 되게 되면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아까 실증 모델 얘기, 네. 실증 2, 3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증을 통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련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고 성공 모델이 전국화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제주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전국화의 이제 표준이 되는 이런 길을 차기 도지사가 열어 나가야 되는데 적임자가 이제 유성곤이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도민들이 그의 기대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네. 인자하신데 이런 게 되게 도전적인 네. 사업을 네. 거침없이 이렇게 먼저 찌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 보니까 남다르다. 이게 네. 외유내강의 스타일이신가 보다. 네, 들으면서도 가슴이 뛰는 이야기였는데요. 잘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 해결. 이건 저는 제주 살면서 제일 네.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건 어떤 공약입니까? 그 이제 현실이 이제 택배비가 많이 높잖아요. 추가 맞아요. 배송비에서 네. 육지보다 한 3배에서 많으면 12배까지. 그러니까요. 높은 배보다 걸로. 배꼽이 예, 클 예. 때가 너무 예, 많아요. 그죠. 네. 결국은 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선 그 단기적으로 이제 택배비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사실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제 이끌어내 왔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항로를 도로법상에 국도에 준하는 구간으로 지정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거리 등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리 등가제 제도가 필요합니다. 해상에서 해상에서 항구에서 항구로 있는 지점을 이제 국도로 지정하고 가상으로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상 운송비와 육상 운송비의 차액을 국가가 보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희가 제도를 살펴봤더니 네. 그리스나 일본이나 그렇군요.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왜 그동안 안 했느냐라고 보면 가난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우리는 35,000불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부가 충분히 차별하지 않고도 국가가 운영될 수 있는 사회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네. 700조 쓰는데 1천억 원, 2천억 원 정도는 네.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는 물가가 높잖아요. 네. 그죠? 살아보실 수가 네, 있겠지만 살았죠. 저는. 평균 물가가 10%에서 20% 높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은 이제 서울 도시 평균 임금의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물건을 이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해상 운송비 때문에 부담이 많습니다. 맞아요. 가격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볼 때 그럼 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지는 것들을 국가가 충분히 제주도민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제도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련되어진 법안들을 앞으로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국회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만들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선은 도지사가 정부를 잘 설득하고, 예, 우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설득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정말 해결하면 너무 좋은 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사회자님도 차별이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차별이라고 느끼죠. 차별이잖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늦게 오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돈까지 더 내라네. 이거 정말.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책을 들고 이고지고를 택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캐리어를 들고 이제 제주도로 왔다 갔다 책을 담아서 다니는데 계단을 들고 이 책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네. 국가가 보상해야 되네. 보상해야 됩니다 이거. 택배비 좀 아끼려다가. 예. 그래.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네요. 청년 3대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공약이 청년 스타트업 500개 육성인데요. 아까도 좀 공격수에 기질이 있으셨거든요. 예. 이번에 이거 500개 육성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스케일업하고 성장하고 더 크게 나아가는 데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서 네. 이런 것들 좀 더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스타트업을 이렇게 만든 제품을 누군가 구매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의 역할을 통해서 좀 구매해 주고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1,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성장 펀드 1조 원 중에 1,000억 정도를 네. 여기 청년 사업에 쓰겠다. 이게 공약의 핵심인데요. 충분히 1,000억 정도의 펀드를 청년들에게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이제 면밀히 살펴야 되겠지만 네. 물론 이제 펀드가 그냥 퍼주는 돈이 아니라 실질 성장으로 익힐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지금 이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로 하는 실증섬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디지털로 일어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를 프리하게 좀 푸는 그런 이제 규제 프리존 지역을 만들어내고 그 지역에서는 충분히 이제 실험할 수 있게끔 그러면 많은 도전하고 싶은 청년 기업가들이 제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기업가들이 네. 이제 지낼 수 있는 정지 여건도 만들고 그건 뭐 빈집을 활용해서 네. 뭐 이제 저렴하게 임대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형태들을 통해서 지역에도 가서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도 그런 친구들이 가서 이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읍면 지역에 활력도 넣고 네. 또 그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도 돕는 이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건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부 투보 아닙니까? 잘 네. 듣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현실감 있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스타트업 같은 게 우리가 다 뭐 AI 기업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제주에 그런 스타트업이 많이 있느냐. 네. 근데 실제로 창업들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농산품, 수산품, 그 다음에 관광 창업 이런 창업도 상당히 많고 그게 오히려 제주도에 특화된 청년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도 국회 산중에서 있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스타트업 하면 자꾸 뭔가 AI 뭐 데이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위성권 후보님이 도민들한테서 듣는 창업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고 제주하면 떠오르는 게 관광이고 농산품이잖아요. 그쵸. 그걸로 인한 창업들이 오히려 수요들이 많고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이 가능하다. 또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또 관계. 네. 또 제주에 이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해서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네. 그거를 이제 결정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의 이제 역사적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이 제주 발전에 큰 기여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제가 그 있는 인사들과도 네. 예, 절친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 전칠들과 협의를 한다라면 제주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또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치 인생 지금 6전 전승이라는 화려한 기록 뒤에는 도민들과 함께 흘린 땀방울이 있었을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도민 분들이 위성군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주신다면 임기 마지막 날 도민들에게 어떤 진심을 남긴 제주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 도민들의 불편한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한 도지사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그걸 추진한 도지사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늘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도민과 소통하는 도정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새로운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내고 실현 가능하게끔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의 도전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아직 나 누구 뽑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도민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위성권이어야 합니까?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호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의원님이 훌륭하기도 하지만 문대림 김한규와 패키지 드린 거죠.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거고 네.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같이 하는 지방 정부입니다. 민주당이 보장할 수 있는 보증하는 저희가 추천하는 위성권 후보 선택해 주신다면 문대림 김한규를 함께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주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제주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골든 타임이 향후 4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함께 제주의 미래를 힘있게 열어나갈 수 있는 후보, 그리고 김한규 문대림이 받쳐주고 있는 후보. 그럼 도민들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저희들이 더 이제 겸손하게, 더 부지런하게, 더 성의 있게 도민들께 다가설 것이고요.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간절하게 한번 네. 호소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도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위기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이제 김한규 의원님과 문대림 의원님과 함께 원팀이 돼서 그러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것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하면서 도민들과 가장 통합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도민의 열망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제주를 바꾸고 또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그리고 체감하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위성군의 행정력과 김한규 문대림의 정치력이 패키징 된다면 정말 제주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년 뒤 위성군 제주특별도지사가 임기를 마칠 때 이 문대림 의원님과 김한규 의원님이 옆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제주는 정말 최고였어라고 박수 쳐주는 장면을 상상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분 이제 도민들을 만나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착붙 후보 제주편 어떻게 보셨을까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에 착 달라붙어서 고민해온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위성군 후보와 김한규, 문대림 의원이 함께 약속한 제주 대전환, 물류주권 확보와 에너지 민주주의, 이 담대한 비전들이 우리 제주도의 지도를 하나씩 착착 바꿔 나갈 것을 믿습니다. 민주당의 원팀 프로젝트 착붙 후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저는 아나운서 권민정이었습니다.